어떻게 싸우시겠습니까? 남자분. 네?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놈만 때려야지. 걔는 적어도 다시 두 번 다시 날 만났을 때 또다시 나한테 덤비지 않을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죠? 그러면 지문 3개가 나왔을 때 확실하게 풀 수 있는 거에 시간 안배를 좀 더 해주셔야지. 맞지 않아요? IELTS 6.0, 6.5까지는 그렇게 하셔도 돼요. 2개만 포커스 맞춰도 돼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조금 더 효과적인 문제 몇 개를 더 풀어주면 점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린 그걸 못해요. 왜? 절대 포기하지 못하죠. 점수가 나오기 직전까지 내 생각은 내가 보는 시험에 분명히 점수 만점이 누구야? 나야. 세상의 중심이 누구야? 나야. 그죠? 나는 최고의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줘. 이 친구. 이걸 고통스러워서 우리가 자기 분석을 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가 동조효과입니다. 동조효과. 동조효과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여쭤볼게요. 스타벅스 이론이 옵니다. 전문가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죠? 학원이 전문가일까요? 시험을 주관하는 사람이 전문가일까요? 글쎄요, 뭐 여러분들 보기 나겠죠. 물론 저는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비전문가들이 동네에서 어머님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죠? 전문가가 이 대학에 가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비전문가인 동네 통장 아줌마가 컴플레인을 합니다. 아, 뭐 애를 왜 그런 대학에 보내? 그리고 대학 바로 바꾸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한테 바로 동조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동조효과. 누가 어디서 갓대더라라고 하면 걔하고 나하고는 하등의 연관관계가 없는데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요. 왜인지도 모르겠어요. 시험 문제 볼 때도 똑같아요. IELTS 문제집이 어디가 잘 팔릴 때더라, 해커스가 좋대더라, 다 해커스 사고 날리고 그 다음에 어느 학원이 잘 가르칠 때다 다 우르르 갑니다. 굉장히 여쭤볼게요. 잘 가르치는 건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어서 그런 거죠. 잘 가르치는 선생은 거기에 무슨 뭐 테니어제도라도 받아서 뭐 종신 계약직이라도 합니까? 아니잖아요. 팔려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간판 보고 가지 강사 보고 가요? 아, 가슴 아픈 일이죠. 뭔가 오류가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 점수가 6.5, 7.0이면 지문 3개보다 2개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빠른데, 그죠? 더 어처구니 없는 거, 라이팅 말씀드릴게요, 라이팅. 라이팅 점수가 우리가 전 세계에서 참 엄청나게 성적이 잘 나오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토플 뭐 교육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전 세계 167개 국가가 토플에 응시합니다. 우리나라가 대충 몇 등이나 할까요? 조심하세요. 네? 반절 정도? 많이 쓰셨는데요? 또 40등. 네. 100등 정도. 네. 107등과 132등을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한국이 토플이나 이런 영어 시험에 투자하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경제학을 공부하셨을 겁니다. 그죠? 공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고등학교 때도 하잖아요. 그죠? 정치경제 사회문화 하잖아요. 그죠? 네, 수요공급 이론도 공부하셨을 거고, 그죠? 많이 버는 걸 하시고 싶으세요? 많이 쓰는 걸 하고 싶어요? 당연히 벌어야 했으니까, 그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결정적으로 보면 경제 이론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무슨 얘기하다 얘기했죠? 네? 토플 얘기하다 그랬죠. 토플에 들어가 있는 돈이 얼마나 되냐, 우리가 1년 동안 쓰는 돈을 합쳐보니까 중남미국가 몇 개 나라가 1년에 국방 예산으로 쓰는 것보다 많아요. 우리가 합친 것보다. 그 우리보다 위에 있는 등수에 있는 개발도상 국가들이 영어에 쏟고 있는 돈은 다 합친 것보다 우리가 많이 투자를 해요. 이거 강남에서만 투자를 해요. 그런데 토플 성적이 132등이나 107등 정도 된다 그러면 그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그 사업은 때려쳐야 됩니까? 때려쳐야죠. 6.25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영어에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를 했는데 우리의 아름다운 영어 성적은 짐바브웨나 자메이카보다도 못하고 앙골라나 우루과이보다도 못한데, 그죠? 라이팅 성적은 장엄하고도 북한 말을 위해 있죠. 그거 아닙니까? 그 자랑스러운 IELTS 성적은 아시아 40개 국가 중에 39위죠. 우리 바로 밑에 위에 바로 형제가 있죠. 점수가 왜 이렇게 안 나올까? 돈을 그렇게 써대고 있는 거야. 냉정하게 생각을 할 때 냉정하게. 수십 년 동안 안 두고 치고 있는 거죠. 못 고쳐지고 있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함정에 있으면 있죠. 내가 보는 하늘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지만 함정 바깥으로 나와보면 하늘이 더 넓어요. 그래야 그래.
다른 나라에 가보면 또 다른 하늘이 있을 텐데, 그죠? 여러분들이 있는 이 좁아 터진 구멍 안에서는 내가 보고 있는 하늘이 세상의 전부니까 나는 거기서 그냥 옆 사람들이 하고 있는 대로 동조효과에 따라서 같이 망하고 있는 거죠. 그냥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 중에 상당히 많은 문제아가 있을 텐데 대학을 나갑니다. 이 중에 상당히 많은 문제아가 있을 텐데 모두 다 졸업을 합니다. 정말 국가적이죠. 그리고 취업할 때 경쟁을 합니다. 돈이 안 들어갈 수가 없죠. 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어 투자를 할 때 과연 거기에 입바른 소리가 제대로 된 지적을 해줄 만한 전문가가 몇 명인가, 그 상태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나는 간호사들 가입해와가지고 외국에 취업을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겁나 많이 보냈겠죠? 그죠? 이제 제가 절대 안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몇 명 보냈느니, 내가 누굴 보냈느니 이런 거 광고하지 않아요. 왜? 저희가 저래서 갔는데 내가 가르쳐서 간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그랬죠. 너무 말하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별별 제거는 마지막으로 빼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로 넘어가서 기저율 무시라는 게 있습니다. 기저율 무시. 우리가 고려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법륜 스님 증문즉답 같은 거 같이 가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욕을 하고 애에 대해서 욕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스님이 그래요. 거울은 안 보세요. 굉장히 외람된 대답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대답을 해주시는 건 용기를 내서 일어나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가르침을 주셔야 됩니다. 거울을 좀 보시면 본인이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몇 년 사귀었어요? 3년이요. 정말 좋은 남자네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점수가 안 나오는 건 시험지만 봐요. 그걸 분석해서 내가 무슨 실수를 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안 해요. 왜? 고통스럽게. 그리고 중간고사 보고 난 다음에 시험지 갖다 놓고 오답노트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그걸 아주 분석적으로 만들려면 이거는 원래 심리학적으로 사이코예요. 고통스러운 일을 계속하면 그건 변태잖아요.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변태가 아니고 노멀하니까 본인이 무슨 실수를 하는지 안 체크를 할 거라는 얘기죠. 근데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왜? 했던 실수를 또 하니까. 그래서 기저율 무시라는 게 뭐냐면 상황이 돌아갈 때 그 주변에 돌아가고 있는 영향을 주고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 신경을 안 써요. 그게 우리가 오류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복권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복권을 사면 이렇게 길거리 가보다 보면 많은 가게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명당이고 우리가 뭐 1등을 몇 명을 배출했고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또 후딱 쏘아가지고 거기서 로또 복권을 또 10개를 사고 막 이럽니다. 그렇죠? 어처구니 없는 짓이거든요. 로또 복권이 거기서 나온 게 자리랑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하죠. 엊그저께 조상품을 껐기 때문에 내가 무슨 그러면 그동안 조상품은 평생 태어나서 한 번밖에 안 껐나? 꿈꾸고 기억을 했는데 로또 복권이 안 맞았을 때는 어떻게 설명해요? 우리 그런 거 계산 안 해요. 됐을 때 억지로 그걸 깨맞추려고 애를 쓰는 거지. 시험 잘 보면 내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고 네가 틀린 거 머리가 나쁜 거고 내가 사랑에 빠지고 그걸 로맨스로 네가 하나 들리는 거죠. 굉장히 죄송한 얘기인데 점수가 안 나오는 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 구조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얘기해서 패스트 리딩 보죠. 패스트 리딩. 여러분들은 리딩을 할 때 정확하게 읽을 수 있지만 패스트 리딩을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한번 느껴볼게요. 영어책을 딱 보는데 두께가 이 정도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영어다. 보는 순간 뇌에 압박이 오죠. 심장에 스트레스가 쌓이고요. 죽을 것 같아요. 옆에 뭐가 있어야지 편하죠? 사전이 있어야 돼요. 사전이. 근데 하나 여쭤볼게요. 다음에 기사가 나옵니다. 연예기사 나오는데 연예기사에 어려운 게 나옵니다. 내지는 증권에 관련된 나왔는데 뭐 우량주가 어떻고 블루칩이 어떻고 이런 게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바로 국어사전 띄워서 경제영어사전 띄워서 확인하시고 들어갑니까? 아니면 대충 읽고 때려잡습니다. 대충 읽고 때려잡는데 정말 그 짓을 못할 거예요. 영화입니다. 습관이 안 되기. 습관은 절대 못 고칩니다. 보세요. 우리 뚱뚱해서 왜 살 빼려고 애쓰죠? 저는 운동을 25년 넘게 했는데 운동을 빼려고 살을 빼려고 근육을 만들려고 꽤 애를 씁니다. 살이 빠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의 대부분을 보는 그 몸매 그대로 몸은 정상인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갑자기 살을 빼도 그 몸은 아 주인이 미쳤구나. 다시 정상으로 돌려야지라고 생각하고 돌아가려고 하죠. 그걸 무슨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요요현상이라고 하죠. 돌아가잖아요. 같이. 그죠? 공부도 똑같아. 제가 아무리 전문가라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멋대로 할 거고요. 제 얘기 맞아야 돼요.
왜? 저에 대한 신뢰가 없거든요. 제가 만약에 여기에 무슨 뭐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고 제가 뭐 어마무시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이 아주 절대적이다. 이거 얘기가 달라요. 히딩크 감독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있었을까요? 월드컵 할 때까지도 없었을까요? 우리가? 히딩크 감독이 축구팀을 끌고 가서 축구를 하는데 그랬잖아요. 달리기만 시켰습니다. 도대체 축구를 하는데 왜 공을 안 차기하고 달리기만 하냐. 그래서 몇몇 선수들이 항명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국 체코전에서 5대0 지고 난 다음에 이제 진짜 공을 차게 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프랑스 전 디펜딩 챔피언이랑 같이 붙었는데 그때 90분 다 끝날 때까지 동점이었어요. 그리고 선수들이 뭐라 그랬냐면 공격수가 하나 뛰어가면서 옆을 쳐다보면 보통 2명 정도의 수비수가 따라오는 게 정답인데 보니까 대여섯 명이 쫓아오고 있는 거죠. 왜? 남는 게 체력입니다. 그러니까 공포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공을 아무 데나 차고 이런 거죠. 그때 히딩크에 대한 믿음조차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 동조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공부 방식이 맞는지 안 맞는지 고민도 하지 마세요. 거의 99%는 다 그래서 망합니다. 다음 확률을 무시한다고 합니다. 확률 무시. 인정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종이를 32번 적으면 두께가 얼마나 나올까? 그거에 맞는 만약에 내가 적당을 해줬다. 만약에 2에 32승이죠. 종이가 몇 장일까요?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은 아마 종이 몇백 장, 몇천 장이면 끝날 거예요 아마. 그죠? 그래야 안 그래? 종이 수십억 장이면 도대체 얼마나 써야 돼요? 확률을 공부를 해요. 초중고등학교 다니면서. 그죠? 그 뭐를 배울까요 도대체? 계산을 안 합니다. 또 하나, 우리 반이 50명입니다. 그럼 생일이 똑같은 사람이 막 나와요. 2명 이상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다 틀린 확률이 높을까요? 1년은 365일입니다. 당연히 315일이 남아있는데 그죠? 생일이 틀릴 확률이 높겠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95% 이상이 생일이 같은 사람이 2명 이상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말을 바꿔볼까요? 생일이 똑같은 사람이 2명 이상 나올 확률이 있다는 얘기는 바꿔야 위해서 모든 사람이 생일이 다 틀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분이 제뉴얼리 퍼스트에 태어났으면 이분은 제뉴얼리 퍼스트에 태어나면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운이 좋게 30명이 모두 다 1일부터 31일까지 다 나눠 가졌어요. 그럼 나머지 20명 중에 생일을 뚜껑을 열었을 때 제뉴얼리에 태어난 사람이 하나라도 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50명 중에 30명이 1일부터 31일까지 다 가져갔어. 1월에만. 그런데 나머지 20명이 생일을 열었어. 이 중에 제뉴얼리가 한 명은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20명 중에 나머지 그 있잖아요. 생일이 제뉴얼리에 태어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95%가 있습니다. 확률을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우리가 아무리 예를 들어서 확률에 대한 전문가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카지노에 가면 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하고 태어나기를 어처구니 없는 짓거리를 할 수밖에 없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세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득점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영어는. 왜? 신문기사 보면서 국어사전을 띄워서 공부를 안 하는데 그래야 안 그래요? 영어 공부만큼은 사전을 뒤져야 한 줄이라도 뒤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시험을 볼 때 여러분들한테 사전을 제공해주는 시험이면 참 아름답겠지만 사전을 제공해주지 않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은 개스를 해야 되는데 연습할 땐 절대 개스하지 않아요. 그러면 시험 보러 가서 개스를 얼마나 잘하냐, 얼마나 패러프레이징을 잘하느냐를 가르쳐주면 정말 좋을 텐데 그런 걸 개스시켜주지 않으니까 문제죠. 수거 1000개, 수거 대충 3, 400개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요. 생각해보세요.